대통령의 다주택자 때려잡는 정책은 첫째, 둘째, 셋째 잘못됐고요. 우리 당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지금 메시지는 감정에 호소하고 있어요. 예.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가 과연 국민들에게 먹힐까? 아니면 야당 대표가 대한정당으로 국민의힘이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통령의 주택 6채 기사 언급에 장동혁 대표가 불효자는 운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울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고요. 관심 있게 가는데 뭐. 국민들이 울고 있어요. 날씨도 또 좀 이 설 연휴 기간 당연히 날씨가 좋았어요. 그죠? 네. 예. 앞으로 뭐 잠깐 또 고비는 있겠습니다만 꽃샘추위. 꽃샘추위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봄은 오고야 말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시장 후보 뭐 선호도 지지도 한번 볼까요? SBS가 조사한 건데요.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 오세훈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장 그리고 민주당의 정원호 성동구청장 가상 양자 대결했더니 38대 36 일단 오차범위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원호 성동구청장,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 이런 가상 대결에서는 정원호 42, 나경원 29. 좀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나가고요. 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조국 혁신당 대표의 가상 대결 나경원 30, 조국 31. 뭐 오차범위 안에서 뭐 거의 같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국 혁신당 대표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오세훈 38, 조국 28 오차범위 밖에서 오세훈 시장이 좀 더 많이 나왔는데 이건 현재 시점에서의 수치이고 앞으로 또 다음에 조사할 땐 또 어떤 흐름으로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 정원호 구청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이 현직 서울시장 또 국민의힘 제1야당의 중진 의원보다 어쨌든 오차범위 안에 있어도 좀 수치가 높게 나오고 또 나경원 의원 상대로는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 부분이 좀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또 주목할 수밖에 없겠어요. 아무래도 이 현직 프리미엄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게 충분히 작용됐. 오세훈 시장에게 그렇죠. 예. 오세훈 시장이 그 현직 프리미엄을 가지고도 삼선의 성동구청장 물론 일 아주 잘하고 능력을 많이 인정받은 분이라서 정원호 구청장이 이기는 분석이 나왔는데 저는 이 현상이 뭐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는 국민들이 일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는 그 트렌드가 생긴 것 같아요. 예. 지금 4개의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념 대결을 해서는 진보 진영이 밀립니다. 특히나 정원호 구청장과 나경원 의원 아주 그 다선의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그 여성 정치인인데 이렇게 붙여놓으면 42대 29잖아요. 예. 이념과 일로 딱 붙여놓으면 일하는 사람한테 표를 많이 줘요. 그런 흐름들이 쭉 있고 아마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다 그런 비슷한 양상이 민주당은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전체 흐름에서도 나온다는 것인데 이거는 이번 지방선거의 프레임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니까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사람을 뽑자. 일꾼론으로 아마 네. 가능성이 높아지는 추세가 아닌가. 예. 이 정원호 구청장 이렇게 조사 나오면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그 중진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좀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할 텐데 어쨌든 정원호 구청장에 비해서 이 수치가 잘 좀 덜 나온다. 이거는 뭐 또 그건 현상이니까요. 예. 뭐 제가 뭐 일부러 얘기하는 뭘 건 현상이에요. 대통령이 띄워준 거지. 억지로 아니 뭐 부양한 띄워줬다 거예요. 하더라도 재료가 안 좋으면 그건 요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재료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정원호 그냥 구청장이 워낙 이 성동구청의 행정을 잘해서 그 주변에 주민들이 나도 정원호를 보유하고 싶어. 서울에서는 그 정도. 12년 기초 성동구청장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정원호 구청장이 이 시간에 나와서 한 얘기는 그 성수동. 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정치를 오래 한 사람도 특히 단체장이나 대통령을 한 사람도 뭐 했지 하면 생각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정원호 구청장은 그래도 성수동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정원호 구청장님과 제가 두 번이나 인터뷰도 하고 예. 사적으로 통화를 했는데 예. 어쩔 수 없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비판하는 예. 점을 이해해 주시면 예. 좋겠고요. 얘기하십시오. 본인이 자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검증받아가지고 뜬 후보가 아니잖아요. 대통령께서 일 잘하네 토닥거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정으로 괜찮겠다 하고 우르르 다 몰려간 거라고요.
지지율에는 좀 거품이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 일 잘한다고 하셨는데 일 못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도덕적 윤리적인 검증을 전혀 받지 않았잖아요. 거기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정원호 총장은 사실 아직 본격적인 출마를 안 한 셈이죠. 서울시장 후보는 정말 대통령 후보급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철저한 검증이 있을 거예요. 그 검증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감. 과연 이제 서울시장 감인가.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장 감 뒤에 보면 지도자 감, 대통령 감 이것까지 보잖아요. 과연 정원호 구청장을 그냥 민주당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중도층까지도 감이 되겠네. 야 지도자 할만 하겠네. 그거를 본인이 입증해낼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오세훈 시장이 제일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소속 후보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공격을 해요. 장동혁 대표가 오선하는 그러한 서울시장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일 약할 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 나왔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사정을 잘 아는 장성철 소장, 제가 이 오세훈 시장의 첫 반응, 장동혁 대표의 어떤 기자회견인가요? 반응에서 그 제명 결정 때 딱 네. 보고 제가 아마 방송에서 거의 다른 데보다 앞서서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후보 공천 못 받겠는데요. 공천 못 받는 거 이미 각오한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자꾸 오세훈 시장과 다른 신인의 후보와의 경쟁을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있어요? 네. 없어요. 아이, 있을 모르겠어요. 수 있죠, 장동혁 없어요. 후보, 누가 있어요? 장동혁 후보 머릿속에는 자유대학에도 있겠죠. 있겠죠. 젊은 친구? 근데 그러한 무모한 짓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설 전에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서울시장과 서울과 부산시장. 자기 정치 생명이라고 했어요. 당대표가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었어요. 그런 무모한 짓은 안 할 거고 지금은 그냥 기분 나쁜 투정을 오세훈 시장한테 부리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자꾸만 나경원 의원도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막 그거 가지고 경선에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막 그렇게 하는데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본선 경쟁력이라든지 서울시장 구도 자체가 국민의힘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국회의원직을 던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럼요. 예. 본인이 던졌어요. 후보가 덜컥 됐어요. 이거 어떡하지? 후보가 됐고 본선에 나갔는데 당선이 안 돼요. 배지도 떨어지고 서울시장도 안 돼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정말 어려운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할 거기 때문에 계속 나갈 수도 있어라는 신호만 주고 결국에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빼고 아주 드라이하게 현상만 분석을 네. 할게요. 이 데이터가 얘기해 주잖아요. 정은호 구청장이 깜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4선이나 하고 5선을 도전하는 현직 오세훈 시장에게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거길 또 들여다보면 강남 쪽에 오세훈 시장이 공을 많이 들였는데 강남 쪽에서도 정은호 구청장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건 뭐냐? 흐름 자체가 이제는 이념 갖고 싸우고 16년을 시켜놨더니 아무것도 못 바꾼 시장 필요 없다. 입증된 사람을 쓰겠다라는 것이 이 데이터가 얘기해 주는 것이고 사실 이제 이 정치 상황을 분석하면 오세훈 시장은 3연 초과예요.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정상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뿐더러 말씀한 대로 장동혁 대표가 조금만 밑보이면 잘라낼 것처럼 겁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윤어게인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윤어게인 반대편에 서느냐에 대한 기로에서 선거 준비를 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는 뭐 이게 정치 생명을 걸고 장동혁 대표가 못 할 거다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네. 공당의 대표가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1년 제명을 내립니다. 당원권 정지를 내립니다. 그건 뭐냐면 시당위원장 뺏어오겠다는 거잖아요. 시당위원장의 자리를 본인 마음대로 주물르겠다는 것은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외적으로 불안한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도 서울시민한테 본인의 업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밖에서도 불안한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 내적으로 외적으로나 오세훈 시장이 결코 지금 현재는 더 좋아질 기미는 안 보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다 현직이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현직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선거에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국민의힘 후보로. 네.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 경쟁력. 근데 장동혁 대표 하는 얘기가 지금
지금 하는 얘기가 그냥 뭐 기분 나쁘다고 하는 수준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선거 완전히 뭐 망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새로운 판을 짜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새 판을 짜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현실적으로 경쟁력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나 박영준 시장을 넘을 만한 국민의 후보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장동혁 대표의 계획 안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30년 동안 정치판에 있었는데 그 계획은 무모한 거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집권 세력은 지금 반칙을 하는 거예요. 반칙.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을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거 개입이에요. 그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오세훈 시장이 개인적인 능력으로 자기 지지율을 댐처럼 뭐 막고 있다? 아니면 지탱하고 있다라는 거는 직접 이제 본선에 들어가고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검증이 들어가면 상황은 충분히 오세훈 시장이 좀 선전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 예. 반칙 뭐 축구가 꼭 발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몸도 쓰고 예. 어깨도 알겠습니다. 쓰고 지금 팔도 저희가 쓰기 때문에. 나누는 이야기는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답을 주는 문제들이에요. 지켜보시죠. 사실은 조금만 지나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 최근에 정치 행보를 보면 정상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 내만 정상적이지 않아요. 오랫동안 네. 한 1년 동안 정상적이지 않아서 변칙적으로 쓸 것 같고 제가 계획을 추측해 보면 해보세요. 3월 1일 날 당면 개정이 있어요. 공화당. 국민의힘이 네. 저는 이름 바꾸고 후보도 바꿀 계획을 장동혁 대표 머릿속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예. 하여튼 그 장선철 소장도 제가 보니까 지금 팩트를 나름대로 취재한 근거를 갖고도 얘기하지만 장 소장은 그럴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또 희망이 자기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장 소장님 얘기 들었으면 벌써 보수당이 그래도 좀 제자리 잡았겠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바꿔야 그나마 이길 수 있다 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글쎄요. 예. 어떤 사람으로 바꿔야 이길 수 있어요. 이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많은 기자들이 오세훈 시장을 그냥 국민의힘 후보로 상수로 두고 그동안 이런저런 기사를 써왔는데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고 나서 오세훈 시장이 딱 반응을 보는 순간 오세훈 시장이 저 정도까지 한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그랬잖아요. 그 글을 보면서 이거 좀 뭔가 심상치 않다. 이미 오세훈 시장이 뭔가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그 반응에서 느낀 거예요. 지금. 아니 주영진 앵커님 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후보가 됐어요. 그냥 좀 그런 쓴소리도 안 하고 장동혁 대표 그래요. 뭐 열심히 잘해가지고 우리 당 대표답게 공천 잘하시고요. 지방선거 이깁시다. 좋게 좋게 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후보가 됐어요. 이제 선거를 딱 일정 유세하러 다녀요. 장동혁 대표가 전화가 와요. 오세훈 시장 내가 가가지고 선거 유세 도와줄게요. 오지 마. 정광훈 씨랑 같이 갈게요. 지금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 유세 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끔찍한 일이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선을 바라보고 있는 메시지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속도를 내서 그 여론조사 계속 보여드릴게요. SBS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를 보면 정원호 26, 박주민 7, 조국 6, 박용진 4, 서영교 전현희 2, 김영배 박홍근 1 이렇게 나오고요.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는 이게 다 SBS 조사입니다. 오세훈 28, 나경원 10, 안철수 8, 신동욱 3, 윤희숙 2, 조은희 1. 이 나경원, 안철수, 신동욱, 윤희숙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네. 그게 또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거고요. 전체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를 보니까 오세훈 23, 정원호 19, 나경원 9, 조국 7, 박주민 6, 안철수 5, 서영교 3, 신동욱 2. 여기서 또 서영교 의원님 많이 나왔네요. 3. 그다음에 윤희숙, 박용진, 조은희, 전현희 1. 예, 이렇게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은 경기지사 여론조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경기지사 선호도도 SBS 건가요? 자, 김동연 범여권 경기지사 후보 선호도 김동연 현 지사 22, 추미애 의원 16, 한준호 의원 8, 김병주 의원 3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범야권 경기지사 후보 선호도 범야권은 현재 뭐 경기지사가 아니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14, 김은혜 의원 지난 4년 전에 나왔던 김은혜 의원이 12, 안철수 의원 1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8. 안철수 의원은 요즘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서울시장으로도 거론되고 경기지사 후보로도 거론되고 전체 경기지사 후보 선호도
추미애 18, 김동연 14. 이건 또 추미애 의원이 더 많이 나왔네요. 추미애 18, 김동연 13, 김은혜 9, 한준호 8, 이준석 7, 안철수, 유승민 6, 김병주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보여드릴 때가 지금 대전 충남은 이 통합 문제가 걸려 있어서 현재 여론조사를 좀 실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강원지사가 이제 대략적으로 후보가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이광재 전 의원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 강원지사 선거 가상 대결 KBS 조사입니다. 우상호 44, 김진태 현 국민의힘 소속 강원지사가 32, 격차가 12%포인트 나오고 있고요. 강원지사 후보 적합도를 보니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38, 허영 6, 송기현 6. 근데 뭐 허영 의원이나 송기현 의원은 출마 선언 자체를 아예 안 한 정치인들이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김진태 지사 28, 박정화 의원 6, 이철규 유상범 의원 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기지사, 강원지사까지 봤는데 뭐 두 분이 특히 장서철 소장 어느 지역이 더 관심이 있습니까? 근데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이거 참 서영주 소장이 민주당 후보죠. 민주당 현 소속 지사인데 네. 민주당 후보가 김동연 지사가 아닐 거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도 뭐 제가 다 잘못 들은 겁니까? 그렇죠. 처음 출발할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사실상 뭐 내란 청산, 뭐 검찰 개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아젠다를 이렇게 견인할 때는 김동연 현 민주당 지사가 좀 밀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이 떠올랐고 그게 이제 수치에 나온 게 추미애 의원이 가장 그 앞단에 있었다고 봐야겠죠. 추미애 의원이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죠. 이제 곧 하실 거는 같은데 제가 앞서 이 흐름을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이제는 국민들이나 민주당 내에서도요 쌍꾼보단 일꾼을 좀 선호하는 성향. 그러니까 일이다. 이념이 아니라 실용이다. 그러면은 이 실용이 그 인물이 실용일 수도 있으나 과연 어떤 사람을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이렇게 선택을 해놔야만 강원지사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지금 큰 물줄기로 흐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들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최초의 어떤 투쟁적 개념의 인물보다는 어떤 실용과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쪽으로 행정가 쪽으로 지금 선택들이 수치로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좀 긍정적이에요. 예. 언제까지 이념 투쟁을 통해서 비생산적인 것만 남아야 되느냐. 예. 일로 승부를 해서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 좋겠고 김동연 지사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SNS로 많이 걸었잖아요. 예. 거기에 화답한 수도권의 유일한 저기 광역단체장이 김동연 지사예요. 예. 예를 들면 민간주택 공급 62만 호를 바로 발표하면서 공급 대책에 호응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과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은 안 했죠. 당이 달라서 그랬을지 예. 모르겠으나 아마 그런 점들도 지금 현재 민주당 내 당원들이나 그다음에 경기도민들한테 좀 각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서영주 소장은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동연 지사가 최근에 뭐 언론 인터뷰나 유튜브 출연을 통해서 제가 오만했었다라고 하면서 그 민주당 그 지지자들에게 반성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는 걸 김동연 지사가 느끼고 있는 거고 제가 최근에 만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오히려 추미애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영주 소장도 그런 흐름은 알고 있을 텐데 이제 명확하게는 김동연 지사처럼 일하는 사람이 좀 후보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 견해를 밝혀주신 것 같고 또 추미애 의원이나 또 당을 위해서 그동안 투쟁하고 싸워왔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그것이 당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지 내가 꼭 싸움꾼만은 아니다. 나도 능력 있고 실용적이고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당원들이 또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는 또 시간이 답을 줄 것이고요. 김동연 지사 눈물겨워요. 반성문도 지금 막 쓰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반성문 쓴다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아니,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측근 김용 뭐 씨도 만난다라고 이렇게 언론 보도 나오더라고요. 자꾸 이제 권력과 좀 가까워지고 오해를 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는 잠깐 두 분의 김용 씨가 최근에 막 출판 기념회하고 네.
거의 뭐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 자리를 가고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저는 좀 민주당이나 또 김영식 본인도 좀 생각을 왜 뭐 본인들은 당연히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거다라고 뭐 확신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현재로서 현재까지는 유죄를 선고받은 분인데 보석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하고 거기에 민주당이 아주 유력 정치인들 또 국회의장 물론 당적은 없습니다만 이런 분들까지 거의 대거 몰려간다. 국민이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주제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이제 좀 공수 취소 이 모임이 민주당에서 대규모로 지금 의원들 가입했잖아요. 민주당 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요. 예. 저는 뭐 서인주 소장이 워낙 민주당 사정에 잘 알고 그러는데 이게 룰이 5대 5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 이제 선호투표 있잖아요. 1인 2표. 그 룰 때문에 김동연 현 지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것이 만약에 이제 당원 비율이 뭐 70, 80이 넘어가면 이거는 해볼 것도 아닐 텐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50% 들어간다면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김동연 지사의 경쟁력이 충분히 입증되고 또는 선호투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선 투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선호투표에서 2순위로 많은 분들이 또 김동연 지사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김동연 지사가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생각해요. 나누다 보니까 현직 서울시장인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이번 지방선거 후보가 될까? 현직 현직 경기지사인 김동연 지사 민주당 후보가 될까? 뭐 이런 또 네. 문제가 좀 또 형성이 된 것 그러네요. 같고요. 예. 자, 강원지사는 이제 김진태 지사가 국민의힘 현 소속이고 현 지사인데 네. 우상호 수석 강원도 출생이지만 강원도에서 뭔가 정치 활동을 하지도 않았고 뭐 초중고등학교를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론조사에서는 김진태 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현재 첫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 우상호 전 수석이 인기가 좋아요. 예. 그래 강원도에서 정치는 안 했어도 전국 선거를 많이 다니면서 또 강원도 많이 다녔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아마 강원도 골목골목 무슨 위원회 위원장 네, 맡아서 이제 예, 그렇죠. 원주부터 시작해서 강릉, 춘천 이 세 개 축을 골목골목 다녔는데 사실상 우상호 전 수석 같은 경우도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했다는 점. 아, 일을 좀 같이 해봤구나. 예. 일이에요, 일. 두 번째, 일단은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뭔가 유능하게 뭘 잘할 수 있겠다는 이미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태 현 지사를 보면 삭발하고 매번 투쟁하고 그다음에 그 윤 어게인과 그렇게 멀지도 않은 그런 이념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라서 사실 강원도 4년 전 사실 공천 그렇죠. 자체가 되게 지난한 과정을 지난한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인물 면에서는 당연히 우상호 전 수석이 나오는 거는 그 이례적인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강원도가 이게 민심이 변했다. 여기가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대로 좀 셌던 예. 지역이에요. 근데 강원도도 늘 보수가 못하면요 회초리 세게 때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강원도의 김진태 현 지사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김진태 지사나 같은 처지다라고 좀 보세요. 강원도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구도 자체가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인물적으로 보더라도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뭐 결코 김진태 지사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뭐 이번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 바람이 불 것 같고 정책적으로도 뭐 지방선거 때 정무수석까지 했으니 와 대통령한테 얘기하면은 강원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 많이 끌어올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상호 수석이 선거의 4대 요소를 다 완벽하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김진태 지사 뒤에는 장동혁 대표가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메시지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경쟁력을 자꾸 중앙당에서 깎아먹어요.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어가지고 이 현재 나오는 가상 대결의 추세를 네. 김진태 현 지사가 본인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탱님이 저 바둑 두냐고 이제 댓글에서 물어보셨는데 저 바둑 못 떠요. 바둑 배워보려고 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 답변 되셨나요? 예.
바둑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데 저도 뭐 바둑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저도 바둑은 못 배웠어요.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또 답변을 드렸어요. 서영주 소장 바둑 하시죠? 배우다 말았습니다. 예. 예. 저도 비슷합니다. 예. 서 소장은 잔디산업시찰을 잘합니다. 어허. 얼마 전에 우리 이병헌 씨가 또 조은현 국수 그거 재밌게 봤어요. 재밌어요. 예, 재밌게 그 봤죠. 영화 그거. 또 이창호 예. 국수의 그 역할을 맡았던 젊은 그 영화 참 재밌었죠. 바둑을 몰라도 재밌었던 영화. 재밌었죠. 예. 그러니까 정치도 바둑과 같은 것 같아요. 한 수, 두 수, 세 수, 10수를 넘어서 본인이 계획한 대로 딱 구도를 잡아가면은 결국에는 코너에 몰아가지고 상대를 코너에 몰아서 잡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나 행동 등을 보면은 이건 어떤 계획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감정 분풀이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지방선거가 참 그러면 걱정이 장동혁 됩니다. 대표는 바둑이 아니라 알까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바둑판을 뒤집어 엎고. 알까기 하고 있어요 하나씩.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설 연휴 기간에 SNS를 통해서 이 부동산 정책 특히 다주택자 중과 유예 이 부분 갖고 국민의힘은 도대체 그러면 다주택자 편을 뭐 들겠다는 겁니까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이 공세적인 글을 올리면 그 장동혁 대표가 자기 어머님 집인가요? 거기 가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뭐 불효자는 웁니다 이런 글을 올렸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거 보고 나서 또 글을 올리니까 또 장동혁 대표가 오늘도 글을 올렸어요. 이건 싸움이 안 돼요. 네. 왜 싸움이 안 되냐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다주택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주택이 없는 사람 아니면 한 채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 없는 사람 한 채 가진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죠. 압도적이잖아요. 예. 싸움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다주택자 집 하세요. 집값 안정을 위해서 그냥 단순 논리가 이렇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만 장동혁 대표가 다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방어하고 옹호하고 다른 메시지를 내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장동혁 싸움 자체가 안 돼, 대표는 이거. 6채를 합쳐봤자 8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일단 많은 분들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6채 전체 지분이나 일부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갸웃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요 과민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집중도에 대해서 한 채 팔아라 이게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6채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면 설전이 됐는데 사실 좀 장동혁 대표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은 게 예. 본인 잡으려고 지금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물건 내놓으러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버틸 만한 여력이 있으면 세금 내고 버티시면 돼요. 괜히 어깃장 놓지 말고. 근데 제가 장동혁 대표한테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집값이 올라가는 게 좋아요? 내려가는 게 좋아요? 안정되는 게 좋아요? 안정되는 게 좋죠. 네. 두 번째, 집 많은 사람한테 특혜를 그대로 주는 게 좋아요? 뺏는 게 좋아요? 특혜를 주면 안 되잖아요. 집 많은 사람들한테. 세 번째, 청년 서민 무주택자한테 공급 물량을 많이 시장에 풀어서 그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주는 게 좋아요? 다주택자들을 보호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답이라는 게 너무 상식선에서 세 가지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 일을 하려고 지금 다주택자한테 당신들 버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두 채 가지시고 나머지 한 서너 채는 시장에 내놓으셔. 그래야 청년이나 서민 무주택자들이 집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좀 세게 하는 것뿐이에요. 예. 그러면 좀 유치하지 않게 세련되게 야당 대표면 이거는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뭐 재개발 재건축도 풀어서 민간 공급을 늘리고 그러려면 지금 규제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티키타카가 되는 건데 지금 내 6채를 팔라고 지금 나를 억누르고 우리 노모가 지금 울고 있다. 불효자는 옵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이 유치한 심파극이 그 두 분 말씀 딱 들어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학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고 우려스럽다. 대통령이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집과 노무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바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다.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면 숫자 노름으로 국민의 배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 여기서 보면 고향집과 노무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바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다. 장동혁 대표를 여기에 자신을 투영시킨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자신을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가 않고요. 어쨌든 정책적으로 발표를 해야 돼요. 예.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다주택자 때려잡는 정책은 첫째, 둘째, 셋째 잘못됐고요. 우리 당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지금 메시지는 감정에 호소하고 있어요. 예.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가 과연 국민들에게 먹힐까? 아니면 야당 대표가 대한정당으로 국민의힘이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통령의 주택 6채 기사 언급에 장동혁 대표가 불효자는 운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울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고요. 관심 있게 가는데 대안을. 뭐. 국민들이 울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 또 민주당에서 거의 총력적으로 막 의원들이 막 SNS 올려서 대통령이 말이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지원해주고 있는데 민주당도 안심해요. 장동혁 대표는 지원해주는 국회의원이 지금 없어요. 아니, 창피하잖아요. 예. 아니, 정책위 지금 의장이 뒷받침 해야죠. 근데 안 하잖아요. 안 창피하니까 못 하는 거죠. 민주당도 할 말 없어요.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요. 민주당 뭐 정청래 대통령이 대표 뭐 고군분투하고 지금 있는데. 정청래 대표 지금 뭐 하고 지금 있어요? 봐봐요. 윤 어게인을 뭐 잠깐 정청래 절연하냐 대표 마냐.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국정운영 대표요? 뒷받침 제대로 해요? 잘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본인이 지금 부동산 정책 이렇게 본인 엑셀에다 선거 하겠어요. 압승이 곧 국정 운영의 뒷받침이다. 부동산 이거 얼마나 정책과 논리적이고. 관련해서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하는 입법 정책 이런 거 지금 발표한 거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냐고요 지금. 기다리십시오. 장 소장님 제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 안 돕고 있다고 하는데 왜 정청래 대표 얘기를 갑자기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수우파 패널이기 때문에 균형을 좀 맞춰야 되지 일단 않겠습니까?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 설 연휴 지나고 나서도 아마 맞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판단의 또 준거 하나의 준거가 될 맞습니다. 거예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뭔가 지금 국민의힘 특히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가 메아리가 과연 있겠느냐라고 하는 또 그런 전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정책적인 뒷받침 없이 그냥 메시지 정치는 국민들에게 안 와닿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 더 주세요. 예, 아깝습니다. 저도 다 얘기했나? 뭐야? 예. 자, 설날 주영진의 뉴스 직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